특히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들면 적극적으로 여자한테 대시를 하기도 해요. 회피형인데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전혀 회피형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누구나 회피형 남자, 회피형 여자 이렇게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회피형 남자라고 검색하다가 우연히 제 채널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전까지는 회피형에 대한 영상이 없어서 그냥 나가셨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회피형 애착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도 영상 끝나고 나서 지난번 영상처럼 여러분이 연애하고 있는 상대가 회피형 애착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띄워드릴 거예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회피형 애착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흔히 착각하는 회피형에 대한 오해랑 진짜 회피형의 특징 3가지, 그리고 회피형 분들을 위한 연애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회피형은 진짜 회피형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회피형 애착을 줄여서 회피형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아무 때나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형이 되는 게 아니라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한테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진짜 회피형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상대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아니면 애초에 성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착을 느끼려면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만큼은 아니더라도 애착을 충분히 느낄 만한 대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인데 아니면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랑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나한테 애매하게 군다고 해서 전부 회피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몇 번 만난 사람 아닌데 소개팅으로 몇 번 만났는데 나랑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회피형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애착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애착이랑 상관없이 상대가 느낄 때 나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회피형인 게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슬프지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로 싸우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성향이에요. 근데 상대는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또 신중한 사람이어서 이럴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된 건지, 내가 어떻게 말했어야 됐는지, 사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향 차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인 거지 회피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MBTI I형 아시죠? 회피형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내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혼자 있는 시간은 곧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만큼은 업무하는 시간이나 외부 활동하는 시간이랑 다르게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진짜 회피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냐 싶잖아요. 일단 회피형이 아니신 분들은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람 회피형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진짜 회피형 분들은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패턴화되어 있고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로 상대한테 기대하는 거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연애를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회피형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요. 그럼 먼저는 진짜 회피형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회피형 애착은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애착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애정을 막 갈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자신과 다른 부류 취급을 하면서 나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는 마치 그런 욕구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피형들이 애정, 애착, 자신들은 이런 게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억누른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밀감의 욕구, 애착의 욕구가 그들한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억누르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왜 회피형들은 자꾸만 자신의 친밀감의 욕구, 애착의 욕구를 억누르는 걸까요? 그건 미국의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립심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립심이란 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미련한 거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회피형들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립심을 크게 느끼면 크게 느낄수록 친밀감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겠죠. 회피형들은요, 자기 긍정이 강하고요. 또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의지하는 것 없이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긴장감이든 뭐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속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을 잘 열지 않다 보니까 친밀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굳이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자신한테서 친밀감을 느끼고 싶고 얻고 싶어 하면 할수록 더 도망치고 싶어 하고 친밀감을 억누르는 행동이 강화됩니다. 회피형의 특징 두 번째, 적당한 거리를 상대와 유지하기 위해 불활성화 전략이라는 것을 씁니다. 불활성화 전략, 이게 뭐냐면요, 애착 욕구, 애착 시스템을 불활성화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애착 욕구가 활성화되면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게 되고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회피형들은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애착 욕구가 활성화되니까 강제 종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활성화 전략이란 자신의 애착 시스템, 애착 욕구를 불활성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그럼 회피형들이 주로 쓰는 불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상대를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의 단점을 보게 돼요. 이게 불활성화 전략이에요.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애착 유형보다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요. 상대를 과소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대의 말투, 옷차림, 식습관, 외모부터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마음속에 은연중에 다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을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이런 마음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 남자로 와서 상담을 한다거나 제3자한테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상대의 단점을 줄줄줄줄 다 말할 수 있어요. 내 여자친구는 외모가 내 이상형이 아니야. 내 남자친구는 여사친이 많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착이 너무 심해. 그 사람 머리가 좀 나쁘고 교양이 너무 없어.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거나 상대와 결혼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해놓은 상대의 단점이 좋은 핑곗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좋아서 만난 상대인데 분명 장점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 망각해버리고 그 외에 다른 단점들이 보여지는 게 회피형의 어쩔 수 없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회피형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애착 욕구가 그들한테 없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착을 느끼게 되고 만약 헤어지려고 할 때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들은 친밀감을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완벽한 이상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피형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다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만약에 어떠한 상대가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형에 부합하는 상대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들면 적극적으로 여자한테 대시를 하기도 해요. 회피형인데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전혀 회피형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고백하고 썸 탈 때까지만 해도 전혀 회피형인지를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남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없고 자기 자신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엄청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 대부분 다 회피형이에요. 여성분들 중에는 자기가 마음을 여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서 큰 결심을 하고 노력해서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진짜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기어이 내 마음을 열고 노력해서 사귀게 됐는데 근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 내게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느낌?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내 건데 내 거가 아닌 것 같은 이게 회피형의 큰 특징이에요. 이들의 심리를 이야기해드리자면 마음속에 자신의 특별한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세상에 100% 자기의 마음에 부합하는 상대가 없죠.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회피형들은 자신의 운명의 반쪽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우가 되면 대부분의 회피형들은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상대가 느낄 때는 갑자기죠. 그래서 상대가 느낄 때는 어제까지 아까까지 날 좋아했으면서 어느 순간 돌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가까이 몸이 붙어 있는데도 뭔가 깊이 있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그렇거든요. 다른 유형의 입장에서는 완전 좁혀서 금고라니까요. 회피형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원래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감정이 들게 돼요. 이게 회피형의 뇌가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꺼버리려고 무의식적으로 불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데 회피형 본인들은 그런 건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회피형의 상대가 불안형이라 한다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서로가 너무 어렵고요. 오히려 불안형은 자신한테 친밀감을 주지 않는다고 막 항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겠죠.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집착 행동을 보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솔직히 최악인데요. 회피형
회피형은 상대가 더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더 멀리 도망가 버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전 남친, 전 여친을 그리워해요. 이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눈앞에 없는 대상이잖아요. 이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안전거리가 확보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친밀감에 대한 불편감도 사라졌고 이걸 억누르던 방어기제도 작동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애착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예전에는 단점들이 수두룩하게 보였는데 또 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의 장점들이 떠오르고 뭔가 추억이 아름다운 것 같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단점이랑 같이 대조되면서 꽤 과거에 그 사람은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숨 돌릴 곳을 찾는 거죠. 지금이 답답하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나쁘다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행동력이 좋은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락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꼭 전남친, 전여친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서 바람을 피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회피형을 막 욕하고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활성화 전략, 갈등을 방치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친밀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불안형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회피형은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무의식적으로 회피형들이 피하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불안형이나 안정형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회피형은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을 더 닫게 되고 마이웨이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회피형들이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것 같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 친밀감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진지한 대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회피형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회피형을 만나보면 각자마다 불활성화 전략이 다양하고 엄청 많아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활성화 전략을 펼치는 것이 회피형들은 정말 간절하게 자유를 원하고요. 친밀감은 자신의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모든 전략들은 스스로 계획하고 의식해서 내는 전략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피형의 특징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회피형들은 자신의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의 욕구에 굉장히 둔하거든요. 자신의 욕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남들한테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의 욕구를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무디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랑 있으면 물론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오고 가는 감정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운 기운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피형들은 사람과 깊이 대화하면서 얻게 되는 강력한 동력을,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요. 그래서 회피형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혼자서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찌 보면 외롭기도 하고 가엾어 보이기도 한 유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회피형이시라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회피형 분들을 위한 연애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기입니다. 회피형들은 일단 자신의 불활성화 전략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상대한테 주로 쓰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별로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행동을 먼저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따라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단점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불활성화 전략인가? 이게 불활성화 전략이 맞다면 이런 나의 사고 패턴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어떠한 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꼈던 걸까? 지금은 그럼 왜 못 느끼는 걸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 자신의 단점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회피형은 자꾸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외부에 있고 상대방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을 잘못 만났어. 자꾸 날 못 살게 굴고 집착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멋지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함께하기로 선택한 나의 지분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서로 달라서 그런 거지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어. 이런 걸 계속 연습하고 상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되게 좋은 꿀팁인데요. 상대에게 고마웠던 일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떠올려 보세요. 뭐 자기 전에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괜찮습니다. 회피형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계획적으로 상대의 좋은 행동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걸 연습하다 보면 신기하게 생각의 패턴이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회피형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대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띄워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나 테스트 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마음껏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안녕. Images, they were flashing outside, and I can see the glint in your eyes. We had all the fire, but oh, we had no money, and oh, it was a glorious time. We were free with the feelings that were new, and time